그 이때도 막 넣어주고 있대? 아. 자, 갑시다. 야. 자, 그러면은 지수로 함수 활용해서 이제 방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문제 그래프가 지금 또 한 번 살짝 등장을 하죠. 그래프가.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식 정리해놓고 나면은 지수 방정식이 됩니다. 지수로 방정식이 24번 하나만 일단 좀 해봅시다. 24번. 한 1분만 있다가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가 얘기하는 직사각형은 요런 직사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요 A, B, C, D. X가 T인 지점에서 만나는 점들을 이용해서 A와 X축. 그 다음에 X는 T 플러스 1 가지고 선 연결했는데 C와 X축의 수선을 발내린 거. 자, 요 A, B, C, D가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 t 집어넣었을 때 t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두 함수값들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이 되겠죠. 진짜 못 들었어요 방금. 진짜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얘랑 함수값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치? 그래야 직사각형이 되니까. 네. 응? 방정식? 방정식? 뭐고 씌워야 돼요? 응? 뭐고 씌워야 돼요? 저 치왕꼴인데 그리고 밑이 2가 아닌데? 왜 이렇게 썼지? 그렇지? 밑이 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려고 음흠흠.
자, 얼추식들은 조금 나오고 있어서 담당한 친구도 있고,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얘 지금 A점은 t, 3의 2-t 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C점은 t 플러스 1, 3의 t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와 얘가 똑같으면 됩니다. 3의 t 제곱, 여기 1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플러스, 여기 1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1이 나온 케이스가 있어서 안 돼.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3의 t제곱을 k라고 적으면은 얘는 k분의 9 플러스 8은 k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양변에다가 k를 곱해주면은 9 더하기 8k는 k제곱.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9는 빵. 그래서 k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1이네. x 막 k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또는 1이 난 저기 마이너스가 써있네. 8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거 아니지. 식을 쓰는 게 아니라 K가 그 이름 잘못 나왔어. 유형 4번이 유형 4번이 이름이 잘못 나왔어.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3의 x제곱이 지금 3의 t제곱이 9거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죠. 그래서 t는 2인 경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t가 2인 경우에는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2, 여기는 3. 그 다음에 얘는 9가 되겠죠? 3, 9, 2, 9. 저 식이 틀면 답이 맞았어요. 어떻게? 자, 넓이는 9예요. 그죠? 1 곱하기 9. 1 곱하기 9. 그 다음에 27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7번. 괜찮아? 알았어. 보고를 이상하게 아하하하하. 와, 이게 무슨 문제지? 난감한데, 그쵸? 절대값 함수가 최소값 가지는 경우,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안 나옵니다. 절대값이 내부가 뭐가 되건 상관없이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최소일 때는 0밖에 없어요. 영일 때는 F랑 G가 같을 때예요.
선생님 그럼 맞아, 그거 맞아. 이게 여기 0일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이게 0이면 최소라는 거예요. 자, 로그는 언제 0 나오죠? 1일 때요. 1일 때. 걔가 1일 때야? 0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이걸 1일 때 그치. 나오면 x제곱은 이거예요. 그치. 그게 답이야, 그냥. P제곱이 답이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이 함수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절대값 함수니까 얘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는 경우에만 그나마 0이 나오고 얘가 0 안 되면 전부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나요?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FG가 똑같을 때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이 있냐? 있죠. 그쵸? 그럼 P 집어넣으면 둘이 똑같은 상태네.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P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1분만 더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 빛이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돼요. 자, 결국에는 FP와 GP가 똑같은 상태인 걸 보면 되니까 로그 2의 P 플러스 10과 로그 2분의 1의 P 마이너스 10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밑이 지금 똑같게 만들 수 있네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개수로 뺀다고 한다면 이렇게 밖에서 좌변으로 넘기면 로그 2의 P 플러스 10 플러스 로그 2의 P 마이너스 10이 빵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빵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P제곱 마이너스 100은 2의 빵제곱 1 되는 거니까 가능한 P제곱은 100일이 유일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교점이 하나밖에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진짜 누적된 거 다 싹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3단원은 기본 연산이라서 얘가 방부등식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유형 4번은 이름이 미안해 지수 부등식이에요. 왜 지수 방정식이라고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수 부등식. 그 우리 디자인 하시는 팀장님이 잘못 넣은 것 같아 이름을. 난 지수 부등식이라고 썼어. 네. 그 다음에 유형 5번도 로그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왜 로그 방정식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부등식.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에서 부등호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형태 자체가. 근데 조금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스텝 1은 일단 좀 건너뛸게요. 스텝 1은. 그래서 스텝 1은 네. 죄송한데 김나연 학생 그 가방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께서 학생 못 올 것 같다고. 아이고. 네. 제가 지금 손이 지저분해가지고. 아이고야. 네. 아이고. 결국엔 안 되는구나.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스텝 1은 일단 좀 넘어가고 스텝 2도 솔직히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그래도 스텝 1을 안 했는데 스텝 2를 복잡한 거 하긴 좀 그러니까 35번만 일단 갑시다. 35번. 쉬운 걸로. 자, 이게 전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수분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근 구할 때는 인수분해가 제일 좋습니다. 와, 그러면 2개 곱해서 양수 나온다? 이건 중학교 때도 뿔뿔 아니면 마마로 가주면 돼요.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면 곱이 양수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걸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얼추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이거 3단원에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여기 지금 할게. 자, 일단 얘가 플러스를 내면 이거 지금 2의 5제곱이죠. 지수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x가 5보다 크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건 AND 조건, 여기는 AND 조건이고요. 얘랑 얘는 또는이에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래서 지금 얘는 마이너스 x가 3보다 큰 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작으면서 x가 5보다 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부등호 어차피 반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5보다 작은 걸로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모든 정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그래서 7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38번은 지워요. 이게 3점짜리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3점인데 왜 스텝 3가 있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빼도 됩니다. 근해 분리 문제라서 그래요. 근해 분리가 지금은 고난이도로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왜 집어넣냐? 빼라 그래놓고서는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갈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요거 항상 어떠냐면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 그리고 나서 걔네가 다 마스터되고 나면은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38번은 현재 출제 경향은 아니에요. 근해 분리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마스터해야 수원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는 밀리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9번으로 가볼게요. 뭐 이제는 이것도 오래됐네요. 5년 됐네. 이것도 2019학년도 수능이면 2018년도 11월에 나온 거예요. 39번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엄청 많이 틀리고요. 진짜 얘만 마스터해도 웬만해서 다 돼요. 얘만 마스터해도. 이 한 문제는 그냥 수능 끝날 때까지는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2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일반형으로 식구해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식구해서 하지 마요. 식구해서 하지 말고 그냥 부등식으로만 문제 풀어요. 자, 이쪽에서 자리 잡아놓은 거 보면은 이거 지수방정식에서 넘어간 부등식이죠. 딱 요겁니다. 항이 2개짜리인 거 중에서 밑이 같은 경우에요. 풀이가 밑만 같아. 지수만 같은 거로 보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밑이 똑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오진 않죠. 그죠? 지수만 놓고 본다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2분의 1의 fx 곱하기 gx제곱은 커 낫다. 2분의 1의 3gx 제곱보다는 커 낫다. 요거까지는 뭐 다들 별로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fx 곱하기 gx는 3gx보다 커 낫다.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보통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실수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소 하나 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뭐냐? 그럼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돼요? 안 돼요. x제곱이 5x면 x는 5지 뭐. 돼요? 안 됩니다. 약분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분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돼서 0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약분하고 아니면 다 인수분해야 돼요. 그렇죠? 약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fx 곱하기 g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틀렸어. 틀렸어. gx를 묶어내야 되는데. 바보. 아니 뭐 집중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보려고. 미안. 제가 gx 넘겨서. 오케이. 아쉽다. 뭐가 빠졌어. 괜찮아. 근데 이거를 한 줄만 좀 더 써볼게요. 근데 그럼 gx는 0인 경우 따로 구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치. 날려도 돼요? 그럼 gx는 0인 경우 따로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gx가 또 음수일 수도 있어서 음수는 부동을 또 바꿔야 돼. 그래서 gx가 양수인 경우랑 0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케이스 구분해서 봐요. 근데 세 개네.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세 개로 바꾸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둘이 부가 반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등호 떼고 생각해 볼게요. 부 반대면 돼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됩니다. 등호는. 그래서 이 케이스는 gx가 0보다 커나 같으면서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등호는 다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3보다 커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케이스 두 개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등호는 다 붙여도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에는 최근 연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 연도 거면은 아 요새 경향이기는 한가 보다 이 생각하면 되고, 비슷한 유형인데 옛날 연도밖에 안 나와 있다, 얘는 나중에도 되나 보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위에 것만. 자, gx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그렇죠, x가 3 이상일 때만이에요. gx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x가 3 이상일 때만이에요. 그러면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fx가 3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5보다 커나 같거나, 그쵸?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5보다 커나 같은 경우만이에요. 반대다. 3보다 작거나 같은, 3, 너 왜 이러지? 3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왜 커나 같은 걸 썼지? 미안해. 이상하다. 이게 잠이 덜 깼나? 3시 반인데? 자, 이렇게, 여기에요, 여기. 자, 그래서 x가 1에서 4 사이네요. 그렇죠. 1에서 5 사이, 5 사이, 5 사이.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x는 5, 3보다 커나 같지만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되겠네요. 밑에 거는 이제 반대로만 가면 되죠? 반대로만.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그치. 당연해. 쌤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와요. 그치. 닥쳐.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는 어차피 반대로만 가면 되니까 x가 3보다 커났다? 이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랑 부동어가 반대잖아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커나 같다. 그쵸? 그래서 얘는 둘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이 둘은 또는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들은 어차피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5 사이니까 3, 4, 5 이거밖에 안 돼요. 2 빼고 전부 다 됩니다. 1, 3, 4, 5. 그래서 답이 13이에요. 13. 4번. 자, 그리고 이제 로그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로그 부등식은 스텝 1 문제 하나랑 스텝 2 문제 1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스텝 1에서 45번은 방금 한 거랑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해보고요. 지금은 4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스텝 1 치고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조건만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조건은 밑이 똑같으니까 그것도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해 주면 되겠고 부등호는 그대로 갑니다. 자, 이때 얘는 넘겨서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돼요. x-3a 약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3a로 묶으면은 x-1 얘가 0보다 작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됩니다. 넘겨서 보면은. 그래서 x는 a와 3a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a와 3a 사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야. 왜? a가 큰지 3a가 큰지 몰라요. 그렇죠? a가 큰지 3a가 큰지 모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로 나온다면 얘는 0, a, 3a. 3a가 a보다 크겠죠? 그래서 a보다 크지만 3a보다 작은 경우로 나오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반대로 a가 더 커요. 3a보다. 그렇죠? 이때는 3a보다 크지만 a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네요. 참고로 a가 0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x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a가 0이면 그렇죠? a가 0이면 x제곱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아예 존재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양수음수만 보면 됩니다. B 조건도 정리해보면은 밑은 3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9보다 작으면 되겠고 그렇죠. x-3, x 플러스 1 0보다 작은 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나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교집합이 a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a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큰 것만 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0보다 작은 것만 여기 만족해도 돼요. 왜냐면 a가 양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 되는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도 한번 볼게요. a가 0인 경우 놓고 본다면 0, a, 3a 다 나오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요때는 지금 a가 아니다. x가 a보다 크지만 3a보다 작은 거 이게 a가 되는 거고 얘는 x가 3a보다 크지만 a보다 작은 x가 a의 근이 되는 거고 이때는 a가 공집합이에요. 이때는 여기서 얘랑 하면은 얘가 요 안에 들어가려면 얘가 이거보다 커야 되고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a가 b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a니까 b가 또 넓은 거야. 아, 저 교집합이구나. 그치,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이랑 헷갈렸어요. 하하하. 어쩐지 딱 거기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섞여가지고 진짜? 약간 응. 아니에요. 답 맞는데? 그래요? 어. 저는 맞겠어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서 섞여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조은이도 딱 보면은 잘 안 쓰는 게 티가 나서
그러니까 직관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 네? 집. 직관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좀 그래요. 노력 부죠. 어떻게 다 비슷하지? 대체로 다 비슷해. 아니 혜림이도 그러고 소희도 그러고. 얘랑 동시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A 교집합 B가 A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벤다이그램 상에서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포함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A가 양수면 양수대로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면 음수대로 되는 거고, A가 0일 때도 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면은 얘가 더 커야 되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리는 없잖아요. 이것만 되면 돼요. 3A가 3보다 작으면 돼요. 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둘 다 없는데? 얘도 빵꾸, 얘도 빵꾸.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3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0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미안해 오른쪽 너무 길게 안 쓸게 3 뭐 비대칭이긴 한데 3이 한참 크다고 그냥 합시다. 결론은 지금 A가 음수인데 3과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부등호 성립해주면 되는 거죠. 또 등호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되는 거예요. 또는 A가 0일 때 0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A는 공집합이라는 것 뿐인 거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얘는 이대로 되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다 되는구나. 그래서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지만 0보다 작은 거 또 되고, 그 다음에 0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3점짜리라니, 그쵸? 3점 치고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케이스 분리해서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스텝 2에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한 문제만. 이게 지금 딱 보면은 나머지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1번은 혼자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51번. 그나마 따끈따끈, 이젠 따끈따끈도 아닌데 3년 전이라서.
자, 무식하게 일단 식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자, fx랑 gx식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때 합성한 상태입니다. 그게 k보다 크지만 k 플러스 2보다 작게 되는 n의 개수를 hk라고 한대요. 그럼 h0 더하기 h3라는 거는 k가 0일 때의 n개수와 k가 3일 때의 n개수 두 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k에다가 0 집어넣은 때 n개수 구해주고 k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n개수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를 식으로 한 번만 잠깐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럼 g.f기 때문에 얘는 g라는 함수에다가 fn을 합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이에요. 얘는 k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우와, 합성이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지수로 돌려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H0는 첫 번째 K가 0일 때 H0 1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 9 요거 N개수 구해주면 돼요. 자연수 N개수. 이 N개수가 곧 H0가 됩니다. 2차 함수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집어넣어도 됩니다. K가 3일 때는 3의 세제곱 27 3의 5제곱 243. 그래서 이걸로 n개수들을 각각 구해주면 돼요. 자, K가 0일 때만 한번 개수 세볼게요. K가 0일 때만. 그럼 이걸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그래프로 문제 풀어도 돼요. 진짜 수식으로 그냥 다 문제 풀어도 되고.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n-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3,2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고요. 그게 마이너스 1부터 9 사이에 있는 거. 그쵸? 요 안에 있는 정수점 개수 구해달라는 거예요. 정수점 개수, 자연수점 개수. 자, 그러면은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니까 3.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 집어넣으면은 2제곱 4 더하기 6이죠? 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 더하기 11이죠? 오잉?
넘어가네.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2,3, 1,6, 0,11. 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어우, 5개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K가 3일 때도. 그죠? 인수 내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저 점들 좌표 일일이 좀 찍어보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 숫자 때려박아서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위에서 그냥. 어차피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몇 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얘도 1부터 그냥 막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몇 개 안 나와요. 10개도 안 나와. 괜찮아. 좀 위에 두꺼운 거예요? 0,11이랑. 아니 9를 넘어가니까 안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5개. 1, 2, 3, 4, 5. 오케이. 자, 얘 K가 3일 때도 한번 볼게요. 어차피 27과 243 사이니까 6,11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27 되려면 6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7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7 집어넣으면은 4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8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확 커질 테니까 27보다 클 것 같은데 8 집어넣으면은 5제곱 25 더하기니까 27이네요. 어? 여기 정확하게 지금 8,27인데? 근데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이거 빵꾸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부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9. 몰라. 10, 11, 몰라. 어디까지 갈지 몰라. 왜냐면 2, 4, 3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충 한, 11 정도 집어넣었더니 8제곱 64. 아우, 택도 없네요. 그렇죠? 12 집어넣으면 9제곱 80에. 아우, 택도 없어요. 13 집어넣으면은 10제곱 100. 안 되죠? 한 15 집어넣어 볼게요. 15 집어넣으면은 3 빼니까 12제곱 144.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죠? 그럼 한 18 해볼까? 18 집어넣으면은 15제곱 225. 그래서 227로 나옵니다. 18,227. 이게 들어가네요. 이게 9가 들어가는 순간 16제곱 256이 돼서 258로 나와요. 19,258. 괜찮네? 8부터 18까지네. 8부터 18까지. 왼쪽도 있잖아. 얘가 8이면 여기 5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27이에요. 괜찮네? 이쪽은 음수라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자연수만 세라 그랬으니까. 8부터 18까지구나. 몇 개? 그쵸? 8부터 18까지니까 18이 들어가죠. 8도 들어가고요. 8 안 들어가네. 8 안 들어가네. 9부터네. 미안해. 9부터네. 9부터네. 왜 내가 이걸 봤지? 여기 뭔데? 그쵸? 9부터 들어가네. 9. 10개. 그래서 답이 15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수 조건에 관련된 문제는 일일이 다 집어넣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일일이 집어넣어 보는 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쁘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오케이. 와, 지긋지긋한 지수로 감수. 와, 5번에 걸쳐서 끝났어. 지수로 감수가. 이야, 이게 3번 만에 끝내야 되는 게. 지수로 감수? 삼각함수? 아, 오케이.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을 조금 천천히 좀 해볼게요. 천천히?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는 하지만 설명할 건 다 설명할 겁니다. 빠르게 하지만. 자, 제일 먼저 볼 거는 일반각과 호도법이에요. 지금 미적분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2번 듣는 거예요, 그냥.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뭐부터 설정해야 되냐? 일단 정의. 좌표 평면의 정의부터 좀 봐줘야 돼요. 그죠? 각 재는 방법에 관련돼서. 자,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각을 재는 기준인 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도기의 0도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자체가 이제 시초선과 각을 재려고 하는 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각을 재려고 하는 선을 이쪽에다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이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경은 겉보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우리는 동경에 대한 각은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때 얘 각이 30도다 라고 한다면 동경은 겉보기로는 일단 30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각도는 세타라고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겉보기로 30도로 나오는 것뿐 실제로 동경의 정확한 각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360도마다 계속 제자리에 도달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이런 각들을 요 동경이 나타내지는 모든 일반적인 각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일반적인 각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호도법이라는 용어를 알려면 둘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60분법, 두 번째는 호도법. 자, 60분법은 뭐냐? 도라는 각도의 단위를 사용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 단위를 왜 라디안으로 바꾸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잘 쓰고 있던 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라디안의 정의는 뭐냐? 얘는 아무래도 각이잖아요. 각인데 길이가 바뀌면 곤란하니까 아예 원의 일부를 갖고 와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 끼인 각을 1 라디안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일단 라디안이라고 하는 애는 편의상 단위가 없는 애들을 통칭한다 라고 봐주면 돼요.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할 때 7은 단위가 없어요. 이런 걸 통칭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단위가 도였던 것들을 단위를 없애는 작업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라디안은 단위 없는 애들을 나타내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 원래는 각도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각도만 얘기하는 게 맞지만 넓게 범용적으로는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걸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각도 나타낼 때 호도법인 경우에는 단위를 따로 안 쓰죠. 매번 라디안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단위 없는 애들 통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얘가 정의예요. 그렇죠? 1라디안의 정의.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런 거 별표 안 쳐서 그렇지 정의는 그냥 별이 무한대개수예요. 무한대개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로 비롯해서 나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별 몇 개 쳐주는 거고 얘는 무한대개수입니다. 별이.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커져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반지름이 R인 상태에서 각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반지름이 일정하면은 각이 2배가 되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겠죠? 3배가 되면 똑같이 3배가 될 거야. 각도에 비례해서 어차피 호의 길이가 늘어날 거니까 얘는 그냥 2R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라디안이 각도인 경우에는 반지름과 게임각만 곱해주면 알아서 호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봤어요. 뭘로? 임의의 부채꼴. 자, 그래서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게임각을 세타, 라디안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오는 호의 길이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R 세타. 그죠?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그러면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진짜 다 까먹어요. 얘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확장 적용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제 도 단위와의 연관관계를 좀 맞춰야 되는데 얘를 좀 넓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각도 180도랑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얘는 반지름 R.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원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가 어때요? 원의 둘레 길이의 절반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R일 때는 원의 둘레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호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파이 R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도가 라디안일 때는 각도와 반지름 곱했을 때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얘는 그럼 파이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우리 알고 있는 각도죠. 180도라는 거. 그래서 180도와 파이 라디안이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별이 한 100만 개? 왜?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서. 그죠?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도 뽑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원넓이 다 구하는 거예요. 원넓이를 다 구해줘요. 아예. 그리고 나면은 각도에 비례해서 잘리죠. 그렇죠? 어차피 각도에 비례해서 원의 넓이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전체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 세타만큼. 근데 얘는 라디안이고 얘는 도단이죠.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2파이로 바꿀게요. 그렇죠? 어차피 180도가 파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원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이 한 1000개. 왜냐면 부채꼴 넓이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삼각비라는 용어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삼각비.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썼던 삼각비인데, 삼각비는 정의가 뭐냐?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를 나타냅니다. 직각 삼각형 길이비. 당연히 일단 직각 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정의가 직각 삼각형 길이비인데. 정의예요, 정의. 이건 약속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직각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길이 b만 알면 돼요. 세 변의 길이 b만 알면 돼요. 그럼 길이 b만 알면 되니까 크기가 결정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모양만 결정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모양만 결정돼 있으면 모든 닮음에서 다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닮음이면 각두기면 끝나죠. 근데 이미 각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각 하나를 세타라고 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각도 알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양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우리는 세변 길이비니까 A 대 B 대 C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사실 이거면 끝나요. 이거면 끝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비례식에서. 2개짜리가 수월하죠. 왜? 2개짜리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있는 수, 유리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개씩 잘라서 봅니다. 첫 번째가 S자를 흑여 쓴 거, 사인. 이 세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C분의 B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C, 자, C분의 A가 나오겠고, 탄젠트 세타는, 그쵸, A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잘라서 보는 거고요. 자, 이때 탄젠트 세타는 분모 문제 C로 또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C제곱으로 나눠보면 얘는 C분의 A제곱 플러스 C분의 B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C분의 A 코사인, C분의 B 사인.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각도가 똑같을 때는 항상 1로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자, 요 식이 별이 100만 개. 그렇죠? 삼각함수 나왔는데 얘 안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인, 코사인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쓸 게 없어요. 진짜로.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정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이니까. 당연히 이거 뭐 별을 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별이 무한대. 정이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함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삼각비를 얘기하냐? 지금 이 삼각비는 단점이 뭐예요? 얘는 직각삼각형 기립이다 보니까 세타가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못 써요. 삼각형이라서 이미 90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도부터 90도밖에 못 쓰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활용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를 넘어가는 둔각 넘어가서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 네 번째 주기 계속 돌려서 봐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를 새로 만들어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삼각 B 자체를 아예 삼각 함수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아니야, 잘 찾으면 조그만 거 있을 거야. 내가 부러져서 버린 것들 중에. 불쌍하다 왠지. 잠깐만. 이따 저기서 갖고 와야 돼.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 관련된 정의로 들어가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그래서 뭐라고요? 얘는 삼각비 정의를 확장 적용한 겁니다. 확장 적용. 얘는 점 O와 점 P의 관계 정도로 보면 돼요. 요 정의는 그냥 내가 맘대로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의는 수식으로밖에 안 봐요, 얘는. 자, 그럼 뭐냐? 일반각까지 확장 적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함수는 어차피 근간이 삼각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 4분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1, 4분면에서는. 왜? 아니, 얘를 확장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1, 4분면보다 달라지면 쓰는 의미가 없겠죠? 저 똑같이 갖다가 쓰는 건데. 자, 그래서 1, 4분면인 지점 아무데나 P점을 잡아볼게요. X, Y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이때 점 O는 그냥 원점, 그쵸? 시초선 나와 있고요. 그럼 P점에 관련된 동경은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요. 자, 이때 끼인 각이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다? 1, 4분면에서는 삼각비정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분의 높이? 아니, 높이가 아니에요. 길이분의 Y좌표예요. R은 뭐지? R은 OP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요.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치만 Y는 좌표죠. 좌표다 보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바퀴 더 돌려도 되니까 당연히 일반각에서까지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비랑 삼각함수는 저희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가지고 삼각비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 막혀요. 저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얘 이렇게 잡았고 코사인 세타는 1, 4분면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길이분의 밑변이지만 x좌표예요. 그렇죠? 요 길이가 지금 x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얘는 길이분의 x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빗변분의 밑변이 아니고 빗변 길이분의 x좌표예요. 그게 1, 4분면에서는 밑변 길이랑 똑같이 나오는 것 뿐인 거고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도 1, 4분면에서 똑같죠? 그냥 요거분의 요거예요. 그래서 x좌표분의 y좌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분면마다 부호들이 다 다르죠? 자, 1사분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 양수예요. 왜? x, y 다 양수잖아요. 양수로 나와요. 근데 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수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3,4다 라고 한다면 뭐 대칭시켜서 봐서 마이너스 3,4다. 그럼 길이는 어차피 5잖아요. 그럼 사인 값은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높이로 봐도 돼요. y좌표인 것 뿐이에요. 5분의 4인 거예요. 괜찮죠? 5분의 4.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양수로 나와요. 근데 x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럼 코사인 이만큼 각에 대한 코사인이에요. 길이분의 x좌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x좌표가 음수로 등장을 합니다. 코사인 음수.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x는 음수고 y는 양수다 보니까 음양 마이너스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3, 4면은 똑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동경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사인 그래프가 길이분의 y좌표. 근데 길이는 무조건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그렇죠? x좌표 음수.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둘 다 음수네. x좌표분의 y좌표. 둘 다 음수니까 양수로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 4오면 뭐 이쪽에 있다고 칠게요. 뭐 3, 마이너스 4. 그렇죠? 사인은 길이분의 y좌표. y좌표 음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요.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x좌표 양수니까 양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x만 양수고 y는 음수니까 음수로 등장하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1, 4오면은 전부 양수, 2, 4오면은 사인만 양수, 3, 4오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오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올사탕코로 부호 판정하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방금 왼쪽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또 r분의 x분의 r분의 y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고성질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볼 수 있으니까 r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당연히 1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삼각함수 성질. 삼각함수 성질은 어떻게 들어가요? 방금 본 것처럼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잡는다면 동경 여기다 써볼게요. 3,4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또 이것도 세타죠? 왜냐면 그냥 좌우 대칭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괜찮네? 그럼 얘도 요각이 세타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네. 동경만 놓고 본다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요게 세트가 되겠네. 왜 다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다 대칭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왜? 여기가 2파이니까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6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빼고 더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부호만 다른 거예요. 부호만.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부호만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으로부터 멀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삼각함수 값은 크기가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인만 그래요? 아니, 코사인 탄젠트도 다 똑같죠?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사인 그래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우리는 사인, y는 사인 세타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어차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얘는 최소가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최대가 1 나올 거예요. 왜? 2분의 파이일 때는 길이분의 y좌표인데 길이랑 y좌표가 똑같아요. 1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0도랑 파이일 때는 y좌표 둘 다 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360도마다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2파이마다 계속 반복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은 이 그래프의 대칭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 그래프는 3개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최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최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완벽한 좌우 대칭입니다. 이차함수처럼. 그 다음에 평형 지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점 대칭, 얘도 점 대칭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은 기함수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은 몰라. 세타가 지금 사인 세타 얼마라 그랬어요? 5분의 4죠. 그럼 5분의 4인 지점 한번 찾아볼까? 함수값이 5분의 4인 지점. 그때 1사분면이 세타인 거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1사분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5분의 4 나오는 게 지금 세타예요. 그럼 여기 얘도 5분의 4인데 얘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0에서 세타만큼 간 것처럼 파이에서 세타 뺀 게 함수값 똑같은 거예요. 대칭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죠. 길이 5인데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니까. 자,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어떻다고요?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얘 점대칭이니까 파이에서 세타 뺀 거만큼 파이에서 세타 더하면 그때의 y좌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똑같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5분의 4 2파이에서 세타 뺀 게 요 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전부 다 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부호만 차이가 날 뿐. 괜찮죠? 대칭성이 일부입니다. 당연히 대칭에서 나온 거예요. 사인만 그래요? 코사인도 그래요. 탄젠트도 그럽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알았어. 좀 피곤하니까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그래프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더 봅시다. 분필 갖고 올게.